변호사비 대납은 네. 이제 뭐 자신을 했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진술 네. 그리고 만난 정황 네. 그리고 북한과 관련돼서 일들 네. 여러 가지들이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네. 정황뿐만이 아니라 실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증거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상하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각종 뭐 전과는 물론이려니와 형수 쌍욕 사건, 그다음에 김무선 씨 스캔들에서 이 사람이 민주당 대표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대선 후보까지라는 네. 의무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그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비극 혹은 또 뭐 대한민국의 비극 뭐 네. 일종의 이런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큰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계속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 지역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 김성태와 이재명의 유착관계를 반대로 증명해주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어저께 이제 검찰에서 김성태 회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중시했던 게 모른다. 그런데 네. 그건 이미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전화 통화를 하던 시점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나왔던 게 이제 대북 송금 800만 달러부터 하시죠. 맞습니다. 800만 달러를 네. 보냈다는 게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방콕에서 올 때만 해도 네. 그거는 내 개인 자금을 보낸 거다. 맞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보낸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나는 모른다. 네. 그랬는데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대북 송금한 건 대북 사업용이 있고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용으로 보냈다. 네. 이렇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말 한글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단지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시의 타임라인을 저희들이 짚어보면 네.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시계를 2018년 정도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8년으로 네네. 하시군요.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 네. 사실 지사 입장에서 평화부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나는 앞으로 남북 평화 사업에 큰 디딤돌을 놓겠다 하는 그렇죠. 일종의 선언이었죠. 네. 선언이었는데 이 이화영 씨가 북한의 김영철을 접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19년에 쌍방울이 총 8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300만 달러 막 이 순서였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송금을 합니다. 왜 돈을 송금했는지 그 내역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쌍방울 그룹이 그 직원들을 환치기를 시키는 수법으로 해서 뭐 북경도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고 마카오도 보내고 해갖고 환치기를 합니다. 환치기를 해서 북한에 돈을 전달했는데 그런 대북 송금 의혹에 북한 고위급 인사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북한 정찰 총국장 출신인 김영철, 네. 조선 아태위 위원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이 나옵니다. 리종혁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이 나오고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2018년 이화영 부지사가 2018년 10월에 네. 두 차례 북한에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하고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을 논의합니다. 이때 나온 게 스마트팜, 예. 스마트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철이 이화영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서 상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 자료 3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자, 우리랑 얘기하고 싶으면 안부수를 통하세요라고 일종의 담당자까지 지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주면서 나온 사진이 저희가 봤던 과거에 저희도 몇 차례 보여드렸던 네. 2019년 1월의 그 사진입니다. 예. 2019년 1월에 회식 사진 나오잖아요. 중국 선양에서 만나는 네. 사진이죠. 저 사진은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진은 앞으로 네.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을 만났는데 네. 이제 안부수하고 협의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안부수 씨가 네, 네. 앉아 있죠. 이빨 여기에 쏘시는 사람. 예. 그리고 북쪽은 누구냐면 저기 네. 송명철. 네.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은 저 김성태하고 이화영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윗선에서 이야기가 됐고 네. 이제 실제로 그 실무자들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송명철 부실장이 나오고 네. 안부수 씨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대는 김성태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저때 돈이 오갔죠. 저 때도. 그렇죠. 이미. 저 때도 이미 쌍방울이 저 아태협 주관의 저 행사들을 계속 그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업 후원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랑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또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쌍방울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100억 그렇죠. 이상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북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쌍방울이 뭐 에르메스 안장도 네. 보냈고 그런 식으로 기존 대북 사업에 관계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된 돈이 저거다라고 네. 검찰에서 김성태가 예. 진술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저 2018년에 12월에는 중국 단둥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 네. 아마도 쌍방울은 저 때는 북한의 광물 그 사업권 같은 거를 취득하는 대가로 저 맞습니다. 돈을 준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번에 가는 돈이 굉장히 정치적 목적성이 더 뚜렷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해서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북한에다가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의 아태 국제대회에서 또 리호남을 만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거나 하면은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호남 이 공작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만 달러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500만 달러는 너무 많다라고 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호남이랑 김성태가 합의한 금액은 300만 달러. 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2019년 11월, 12월 사이에 북한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재미지 않아요? 지금 800만 달러면은 이제 네. 10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억 원이 어쨌든 100억 원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보냈다는 것 자체도 큰 죄죠. 중범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그 대북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 그 명목이었다는 게 네. 그 커넥션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말고 네. 새로운 커넥션이 그렇죠.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쌍방울은 정말 돈을 이게 변호사비 대납도 한 20억 정도 네. 예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돈까지 갖고 가면 도대체 김성태는 왜 이렇게 큰 풀베팅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저 지금 댓글에서 뭐 예. 노래를 별로 못한다 뭐 네. 이런 말씀. 사실은 이제 뭐 따로 준비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잠깐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네. 모른다고 하다가 KBS에 지난 13일인가 그 KBS 9시 뉴스 나와가지고 네. 어떤 뭐 누가 뭐 술자리에서 바꿔준 적이 있다던데 저는 기억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술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저 술자리가. 저는 저 자리인지 또 고해 12월에 예. 저 쌍방울 저 비비안 인수기념 술자리인지 예. 전 두 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통화 두 번 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모른다 유다 저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세번을 얘기했던 모른다. 그 정리를 한번 일단 저 검찰 수사에서 나온 거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맞습니다. 저거네요. 예. 김성태와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화영의 폰으로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를 바꿔줬다 하는 예. 진술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1월이고요. 12월에 쌍방울이 비비안 여성 속옷 만드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비비안 네이 뭐 이런 거 있는데
비비안 란젤이 나오는 저 회사입니다. 그 회사도 쌍방울이 인수를 했는데요. 2019년 12월에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면서 강남 룸사롱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이태영 저 쌍방울의 변호사가 같이 술자리에 있었는데 이태영 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를 했다 하는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이태영 변호사인 경우에는 네.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그 되고 있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네. 그 뭡니까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네. 변호인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이고 바로 저분이 이제 쌍방울 사회이사였는데요. 네. 저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태영 변호사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비비안 축하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는 여러 번 가진 적이 있지만 네, 비비안 축하 술자리는 네, 없었다. 없었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통화한 적도 없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그러면 약간 뭐 세모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 있었던 조 모임 네. 저기에서 이제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김성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자리는 이제 사진도 있을 뿐더러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공문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저 사진 그 당시 이제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라고 하는 대외비 문건이 있습니다. 저게 보면은 2019년 1월 18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네네. 비공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진상 정책실장도 확인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2019년 1월 18일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네네.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정표에 1월 17일 밤 선양 시내 식당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 간담회가 열렸고 이 간담회에 쌍방울 트라이그룹 관계자가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방북 어쨌든 경기도 출장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기도의 그 대북 사업 업무 공식 업무 자리에 네. 김성태 회장이 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 800만 달러 송금한 것 중에 네. 그 500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스마트팜이니 뭐 이런 것들. 네. 그거를 북한의 조선아태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 하기로 해놓고 입금이 안 된다라고 네. 계속 쪼는 거죠. 쪼는데 그걸 쌍방울에다 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쪼니까 일단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대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납이죠. 쌍방울 네. 대납하는데 아니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네. 기업이 예산이나 돈 가야 될 뭐 사업비를 네. 기업이 대납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대표는 계속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쌍방울이 대납을 해준 게 드러나게 되거나 이런 관계들이 노출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럼 당신은 도대체 경기도에서는 쌍방울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혹은 둘이 무슨 관계길래 혹은 어떤 미락이 있었습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그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도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게 22년 9월 1일자입니다. 예, 저때 예. 첫 나온 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 전에 언론에서는 약간 다들 많이 알고 있었지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바로 딱 나옵니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쌓여본 것밖에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연말 이렇게 넘어오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하다가 이제 1월 17일 날 지난 1월 17일에 김성태 이제 쌍방울 회장이 압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서서 이제 소재지 파악되고 잡힐 것 같다라는 게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하지도 않던 유튜브를 갑자기 합니다. 네. 유튜브 이재명을 해가지고 그때 또 얘기합니다. 김성태라는 사람 나 얼굴도 본 적 없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회장은 방콕에서 압송돼 들어올 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다. 이재명 씨와 뭐 전화나 이런 거 한 적 없다. 바로 저때 저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 같은 거를 그래 내비치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네. 네. 지금 유력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그때 네.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거의 말맞추기처럼 보이잖아요.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당신 나 얼굴 본 적 없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한 거군요. 김성태도 나 이재명 씨 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며칠 사이에 아마 1월 13일이 저게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1월 13일이 일요일이었나? 김성태 씨가 조개 잡히는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12일 날인가 아마 잡혔다고 얘기 나왔던 걸 저 기억하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1월 18일 날 말이죠. 1월 18일 날 아침에 9시 뉴스 나옵니다. 1월 18일 날 김성태가 아침에 입국을 합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1월 18일 날 오후에 KBS 뉴스 9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이거 유명인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저는 뭐 정치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화 바꿔주고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기억합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저때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날 저희가 유튜브에서 했죠. 분석해드렸잖아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거는 뭔가 자기가 미리 밑밥을 깔고 지금 변명을 하기 위한 수법이다라고 그렇죠. 이재명식 거짓말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누가 술 먹다가 전화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나온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1월 31일자의 언론 보도로 나옵니다. 이재명이 2019년 1월 17일 그러니까 보도로는 17일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 1월까지 나왔지만 저희가 날짜 확인해서 넣었는데요. 2019년 1월 17일에 통화를 통해서 고맙다고 했다. 뭐가 고마울까? 북한에 돈 보내준 것이 고맙다고 자기는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술이 저렇게 변하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라는 거 문제가 많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둘이 김성태 폰으로 전화를 하겠냐. 이거는 분명히 제3자가 바꿔줬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